부랑부라랑. 형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쓰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킹카포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산은 장기 렌트가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영업사원이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팔 줄만 알지 어떻게 조건 설정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는 담당자를 만나면 작은 차이지만 계약 시 실수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항상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장기 렌트 출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짧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렌트를 출고했을 때 보험 적용이 누구까지 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21세 이상의 계약이거나 만 26세의 계약이거나 두 가지로 분류되지만 일부 금융사는 만 30세 이상, 만 35세 이상 적용도 가능하고 또 일부 금융사는 만 24세 이상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그 금액의 변동은 아주 작은 차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 21세 이상이냐 만 26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로 인한 금액 변동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보험 연령 변경도 된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25살이야. 생일이 안 지났어. 그럼 만 23세고 이제 곧 만 24세가 되겠죠. 그럼 만 21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5년 계약 중에 2년만 지나면 만 26세가 되는데 계속 만 21세 기준 월납입료가 나가면 짜증나잖아. 고객센터 전화해서 내 생일 기점으로 만 26세 기준 월납입료로 조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운전을 누구까지 할 수 있느냐? 먼저 계약자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 직계가족이 포함됩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 2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 2인 지정은 1년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며 보통 형제, 자매를 추가해주는 경우가 많고, 내 신용이나 소득이 좀 부족할 때 채무나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장기 렌트이기에 가족 명의로 출고해서 실운전자인 나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 26세 이상의 계약 조건이라면 만 26세 이하는 운행 안 되겠죠. 다만 대부분의 장기 렌트를 시행하는 금융사가 이러하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일부 금융사는 타인 지정 1인이거나 일정 소액으로 누구나 운전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방금까지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 적용 범위라면 사실 충분하죠. 그런데 사업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계약자, 직계가족, 타인 2인 지정은 당연히 적용되고 사업체의 임직원까지도 모두 적용됩니다. 개인 계약의 경우처럼 만 26세 계약이라면 만 26세 이하는 안 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내 직원이 탈차라면 만 26세 이하라면 그 직원이 만 21세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법인 사업자는 어찌 되느냐?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법인도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계약이 포함하는 직계가족 타인 2인 지정됩니다. 그리고 법인 전체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 단 임직원 한정 특약을 가입해야만 법인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글자 그대로 임직원 한정입니다. 직계가족과 타인 2인 지정이 불가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된다고 했냐? 기본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법인 명의로 차를 뽑는 건 법인세 절감의 목적도 있지요.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업무상의 운행이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한정 특약을 걸어야만 비용 처리를 해준다 이겁니다. 간혹 법인의 명의만 쓰고 출고하고 비용 처리 필요 없고 가족이 타도록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법인은 비용 처리 안 될 거면 굳이 법인으로 출고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도 임직원 한정 특약을 가입을 안 해도 직계가족과 타인 2인 지정까지 가능했어요. 근데 예전에 다스라는 회사가 MB님 끝이냐 아니냐 이슈가 있었죠.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MB님께서 다스의 법인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법인 차량은 가족은 타지마 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21년도부터 바뀐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는 장기 렌트, 리스 몇 대를 출고해도 100% 비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업종마다 금액의 기준은 다르지만 성실납부 대상자 대표님들 계시죠? 내가 성실납부 대상자에 들어가나? 아닌가? 헷갈리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 모른다면 그건 성실납부 대상자가 아니신 겁니다. 21년도부터는 성실납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는 한 대만 비용 처리 100% 인정되고 두 대째부터는 50%만 비용 처리로 인정이 됩니다. 내가 성실납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인데 리스 렌트가 4대가 있다? 그러면 한 대는 100% 인정되고 나머지 3대는 50%만 비용 처리됩니다. 그런데 한 대 100% 비용 처리하고 2대, 3대, 4대 중에 가족이 탈 필요가 없다. 그냥 내 직원이 타는 거다. 그러면 2대째, 3대째를 임직원 한정 특약을 법인처럼 넣어버리면 한 대, 2대, 3대까지 100% 비용 처리되고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 안 한 네 번째 차만 50%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직계 가족이 안 되는데 내 임직원 한정특약을 가입하기도 싫어. 그러면은 가족들을 내 사업체 임직원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알아서 가라로 하시면 된다. 직장인분들, 개인계약인분들 쓸데없는 사업자이기 되느라 지루했을 겁니다. 자, 이제 공통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 두 번째, 면책금입니다. 렌트사마다 명칭을 다르게 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면책금, 자기부담금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내 과실이 좀 있어. 그래서 내 차를 수리하는데 계약자가 내야 할 돈이 면책금, 자기부담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명이로 차 사서 보험 가입해서 사고 나도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 주겠죠. 그럼 돈 들어갈 거 없는 거고, 내 혼자 어디 슬쩍 긁었는데 동네 공업사에서 10만 원만 주면 해결돼. 그러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책금을. 그냥 사고 났을 때 내 차 수리하는데 내 부담금이 최대치가 30만 원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상 부가세 별도니까 33만 원이에요. 이 면책금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에서 30,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은 30으로 가는 겁니다. 자, 30만 원 기본인데 내가 20만 원으로 낮췄다고 쳐보자. 그래서 월 납료가 3,000원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년이면 36,000원 더 내는 거잖아. 근데 1년에 접촉사고 한 번은 내가 나는 사람이다? 그럼 10만 원 아껴버리잖아. 이해되시죠? 자, 쉽게 말하면 퀸카푸는 차 뽑을 거면 운전 잘하고 사고 안 내니까 50만 원 면책금으로 계약할 거고, 우리 마누라 퀸카푸는 운전을 더럽게 못하고 맨날 남편차 들고 나가면 어디 가서 받고 오니까 10만 원 면책금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네 맘대로 받고 다녀라. 박을 때마다 1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 사고 나기가 쫄리면 한 단계 낮추면 된다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면책금은 금융사가 지정해주는 곳으로 수리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자기부담금은 지정해줄 곳이 없는 금융사가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내가 어디 저 구석 산골에 산다. 내가 계약한 금융사가 면책금이라고 써있는 금융사다. 그럼 우리 동네 입고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돈보다 더 큰 스트레스나 가치를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인 대물이 있습니다. 대인은 무제한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다쳤다고 입원하고 발광하면 짜증나잖아요. 장기 렌트는 4명이 보험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죠. 실컷 네 몸뚱아리 고치고 싶은 거 다 고치라 하면 됩니다. 대물은 기본 설정이 1억이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는 1억에서 3억이거나 1억에서 5억이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억이면 충분합니다. 웬만한 수입차가 거의 다 6천에서 1억 사이고, 대물로 1억까지 나오려면 내 과실 100%로 그 차를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근데 3억으로 올려도 3, 4천 원밖에 안 올라가요. 1년이면 4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고 더 안전하고 싶으면 3억으로 올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경험에 달려 있어요. 내가 다중추돌 사고 가해자가 되어봤으면 쫄려서라도 3억 넣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억 이상 위로 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장기 렌트 할 때 내가 몰랐던 사소한 조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견문이 조금은 나아지셨을까요? 일반적인 영업 홍보하는 채널이 아닌 만큼 항상 영업자가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돈도 안 드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인터뷰 영상이나 자동차 리뷰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킹카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부릉부르릉.